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세가 된 뇌건강 전문의 박성우입니다. 40년 가까이 환자들과 뇌 건강을 연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기억력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일 없으신가요? 대화를 하다가 아는 단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리거나 방금 하려던 말을 까먹고 멍하니 있는 순간들 말입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땐 그런 일이 드물었지만 나이가 들며 잦아지는 걸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억력 저하가 뇌가 늙어서가 아니라 뇌로 가는 길목이 막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진실을 깨닫게 된 계기는 저의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제 어머니는 평소처럼 차를 마시던 도중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누구였더라? 그때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던 어머니의 눈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로서 마음이 무너졌고 동시에 의사로서의 사명이 생겼습니다. 이유를 반드시 밝혀내자. 그렇게 시작된 연구 끝에 깨달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이 사라진 것은 뇌세포가 죽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멈췄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피의 흐름을 다시 열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단 5분만 투자해도 머리가 다시 맑아지고 기억력이 돌아오는 방법. 지금부터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멀어져 갈 때 저는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정말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런 걸까? 의사로서 수많은 논문을 뒤졌고 환자들을 만나며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사실에 다다랐습니다. 기억력 저하의 원인은 나이가 아니라 피의 흐름, 즉 혈류의 문제였습니다. 뇌는 매우 정교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잠시만 숨을 참아도 어지러운 것처럼 뇌도 산소와 포도당이 담긴 피가 끊기면 금세 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심지어 단 1분만 혈류가 차단되어도 뇌세포는 빠르게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지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집중력도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귀 뒤쪽 풍지혈이라는 작은 부위가 굳어 있었습니다. 이 부위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이 지나는 통로이자 피가 위로 올라가는 중요한 길목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목과 어깨의 근육이 굳어 이곳을 서서히 눌러왔던 것입니다. 그 결과 뇌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하는 듯한 상태가 되어 기억력이 점점 희미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풍지혈 자극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바로 따라 해보세요. 먼저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귀 뒤쪽을 만져보세요. 귀 밑에서 목과 머리가 만나는 살짝 들어간 부분, 바로 거기가 풍지혈입니다. 그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줍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초 정도 지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 눈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점차 올라올 것입니다. 이 자극법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뇌로 가는 길을 다시 여는 열쇠입니다. 김여정 이웃 어르신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몇 차례 따라한 뒤로 어머, 단어가 더 잘 떠올라요. 전에 막히던 게 안 막혀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진짜 방법이라는 것을요. 자, 첫 번째 방법, 풍지혈 자극. 매일 12분만 투자하세요. 분명 여러분의 말문과 기억 속 어딘가 닫혀 있던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풍지혈 자극법을 알게 된 후 저는 그 방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딘 분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느 날 찾아온 동네 이웃 김여정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풍지혈 자극은 좋은데요. 저는 등을 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깨도 늘 뻐근하고 특히 밤에는 더 심하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다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등과 어깨가 굳어지면 뇌로 가는 혈류의 주요 통로가 막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과 머리만 연결짓지만 사실 뇌로 향하는 피는 등과 어깨를 타고 올라갑니다. 이 구간이 마치 혈류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기가 막히면 아무리 풍지혈을 눌러도 충분한 피가 뇌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결국 등과 어깨도 풀어줘야 진정한 기억력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방법, 바로 등 풀어주기 자극법을 고안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집에 흔히 있는 효자손이나 긴 손잡이가 달린 도구면 충분합니다. 옷은 얇게 입고 등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쓰다듬듯이 문질러 주세요. 절대 세게 긁거나 피부를 자극하지 마세요. 이 방법의 핵심은 등 안쪽 근육을 말랑하게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날개뼈 사이, 어깨 중앙 등 아래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좌우로 왕복해 주세요. 한쪽을 30초, 반대쪽도 30초씩 총 2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한 김여정 어르신은 불과 며칠 뒤 이런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박사님, 저 정말 신기했어요. 등을 풀어줬을 뿐인데 숨쉬기가 훨씬 편하고요. 머리가 맑아졌어요. 어깨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특히 저녁 시간대 하루 피로가 쌓였을 때 이 방법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피가 원활히 뇌로 올라가면 뇌파도 안정되어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이 단지 깨어있는 동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면 중에도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등 풀어주기 자극법은 그래서 단순한 근육 마사지가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관문을 열어주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루 딱 3분만 투자하세요. TV를 보다가도, 식사 후에도, 누군가와 통화 후에도 등을 가볍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풍지혈 자극과 등 풀어주기. 두 방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뭔가 더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어머니를 돌보며 깨달았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의 중요성입니다. 어머니는 식사할 때도, TV를 보실 때도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뇌로 가는 혈류의 큰 장벽이 되고 있었습니다. 목은 뇌로 가는 혈관들이 모여 지나가는 아주 중요한 관문입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 높은 베개, 장시간 앉은 자세 등이 반복되면서 이 부위가 쉽게 굳어버립니다. 굳은 목은 마치 좁아진 터널처럼 혈류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피가 뇌로 도달하지 못하면 당연히 산소와 포도당도 가지 못하고 그 결과 기억력은 더욱 저하됩니다. 김여정 어르신도 이런 현상을 겪었습니다. 박사님, 저 요즘 고개만 돌려도 뒷목이 당기고 어지러워요. 이게 원인일까요? 저는 즉시 어르신께 목 스트레칭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따라 해보세요.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가능하면 등받이가 없는 의자가 더 좋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양손은 무릎 위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귀가 어깨에 가까워지도록 부드럽게. 무리하지 말고 뒷목이 살짝 당길 정도로만 유지합니다. 이 상태로 10초 유지하세요.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이번엔 왼쪽으로도 같은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후 고개를 천천히 뒤로 젖히며 시선을 천장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이때 양 어깨는 쭉 펴고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살짝 누르듯이 합니다. 이 자세는 등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혈관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 2에서 3회 반복하면 목과 어깨 사이의 혈류 통로가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김여정 어르신도 며칠 후 저를 찾아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고개만 돌렸을 뿐인데 머리가 맑아지고 말도 잘 나와요. 바로 이것이 목 스트레칭의 힘입니다. 고개가 돌아가면 피가 돌아가고 피가 돌아가면 기억이 돌아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방법은 약이나 보충제가 대신할 수 없는 우리 몸 스스로 뇌를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혹은 하루 중 틈나는 시간에 고개를 돌리고 목을 풀어주세요. 그 작은 습관이 언젠가 나 요즘 말이 막히지 않네? 라는 놀라운 순간으로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풍지혈 자극, 등 풀어주기, 그리고 목 스트레칭. 이 세 가지 방법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김여정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방법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매일 하질 않으니까 효과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김여정 어르신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기억력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반복이라는 것을요. 사람은 누구나 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을 살리는 방법도 매일 노출하고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꾸 이 중요한 운동을 잊어버릴까? 그 이유는 바로 평소의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사례를 분석하며 기억력을 망치는 대표적인 세 가지 습관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현대인 대부분이 이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식탁에서도, 침대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작은 화면을 보느라 고개를 푹 숙입니다. 이 자세는 풍지혈과 목의 혈류를 가장 강하게 막아버리는 주범입니다. 결국 뇌로 가는 혈류가 점점 줄어들고 기억력 저하는 가속화됩니다. 둘째, 높은 베개 사용입니다.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뇌는 기억을 정리하고 재생합니다. 그런데 높은 베개는 목을 꺾이게 만들어 밤새 뇌로 가는 혈류를 차단합니다. 실제로 높은 베개를 쓰는 분들이 아침에 머리가 멍하거나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고 목과 어깨를 자연스럽게 받쳐주는 베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기입니다. 특히 푹신한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는 습관이 위험합니다. 등과 목, 어깨가 굳어지며 혈류가 차단되고 뇌는 장시간 피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때 기억력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기억을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습관들만 조금 바꿔도 우리는 다시 건강한 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여정 어르신을 포함한 환자들에게 아주 간단한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요일별 기억력 회복 실천표 만들기입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 냉장고, 거울 등에 다음과 같이 메모합니다. 월요일 풍지혈 마사지, 화요일 등 풀어주기, 수요일 목 스트레칭, 목요일 휴식과 호흡 조절, 금요일 다시 풍지혈, 토요일 어깨 돌리기, 일요일 전체 복습. 이렇게 정해두면 하루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부담도 없고 매일 다른 부위를 골고루 자극할 수 있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김여정 어르신도 이 방법을 적용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TV보다도 밥 먹다가도 아차 싶으면 자연스럽게 오늘 할 걸 떠올라요. 습관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작은 메모 하나가 바로 기억력 회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루 5분 작은 실천이 쌓여가는 날들이었습니다. 김여정 어르신은 어느덧 일상 속에서 풍지혈 마사지와 등 풀어주기, 목 스트레칭을 자연스럽게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분은 마치 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제 시장에 가다가 갑자기 친구 전화번호가 생각난 거 있죠? 휴대폰도 꺼져 있었는데 그냥 바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억 회복의 신호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가벼워진 게 아니라 사라졌던 기억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보다 더 깊이 가슴에 남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 박인순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기억력 저하가 매우 심각하셨습니다. 제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매일 아침 눈을 떠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함께 풍지혈을 눌러드리고 등을 부드럽게 풀어드리며 목을 천천히 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훈아,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뇌가 다시 깨어났다는 신호이자 잊고 있던 나와의 연결고리가 복원된 순간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지 숫자를 외우거나 단어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와 세상을 다시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조금씩 더 많은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먹은 반찬, 좋아했던 노래, 그리고 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그 작은 기억들이 쌓이며 어머니의 눈빛도 예전처럼 부드럽게 바뀌어 갔습니다. 김여정 어르신도 그리고 제 어머니도 모두 공통된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억력 회복은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매일의 작은 자극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 밤 TV를 보다가 의자에 앉아 고개를 한번 돌려보세요. 잠들기 전 귀 뒤를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하루 3분 등을 가볍게 문질러 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언젠가 잊고 있던 소중한 기억을 다시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억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멀리 숨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기억을 부르는 방법을 알게 된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그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겁니다.
기억력 저하는 결코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특별한 약이나 어려운 방법 없이도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의 뇌를 다시 깨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 이성훈 역시 제 어머니와 김여정 어르신을 통해 그 놀라운 가능성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다시 불러주셨을 때, 김여정 어르신이 친구의 전화번호를 기억해 내셨을 때 저는 그 무엇보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흐름을 잃고 잠시 멈춘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오늘 알려드린 풍지혈 자극 등 풀어주기, 목 스트레칭. 이 세 가지 방법은 그 흐름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열쇠입니다. 여기에 나쁜 습관을 바꾸는 생활 속 작은 노력까지 더해진다면 우리의 뇌는 분명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실천이야말로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루 5분 스스로와의 약속을 해보세요. 나는 내 기억을 위해 지금 이 순간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배우자, 형제, 자녀와 함께라면 그 실천은 훨씬 더 오래, 더 따뜻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과연 나도 될까? 네, 됩니다. 어머니도, 김여정 어르신도, 그리고 수많은 저희 환자분들도 모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오늘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희망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클릭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을 되찾는 기적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억은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